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르입니다. 2018 전시춘자 핵심체크노동법 제16개정판 3회독 90페이지 제2절 임금지급의 보장 150챕터 임금지급의 4대 원칙 보겠습니다. 사마에르 TV 질착,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번호 추천합니다. 제43조 임금의 지급. 동그라미 1번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해치라는 것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에 통화 지급의 원칙, 실질적인 임금 보장, 반가를 관한 원칙, 강제 통화 능력이 있는 화폐, 즉 주화로 지급. 동그라미 1번에 현물, 외화, 주식, 어음, 수표, 지급의 금지. 동그라미 2번 은행구자, 자기합, 수표, 보증, 수표는 가능. 2번에 예외로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 법령에 의한 예외, 선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제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단체 협약에 의한 예외, 단체 협약상의 추석 상여금의 현물 지급 규정 등 출구 측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예외는 인정 안 돼. 매우 중요합니다. 2번에 직접 지급의 원칙, 중간 착취의 배제. 반가를 관한 원칙. 동그라미 1번 직업 중개인, 친권자, 채권자, 대리수령 금지. 동그라미 2번 사자, 신부름꾼에게 지급하는 것 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근로자 명의의 요금을 계좌에서 임금은 가능. 반가 1번 예외, 근기법상으로는 예외 규정이 없음. 동그라미 2번에 선언법에 의한 예외, 선언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그 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예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4에 의한 예외, 그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허용. 방금 3번에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 동조 위반. 임금채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의 양육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번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 사용의 유임 동조 위반이 아니다. 3번에 전액 지급의 원칙, 강제 노동의 금지. 반가를 1번의 원칙, 동그라미 1번에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 저축의 금지. 동그라미 1번에 불취로분에 대한 임금 공제, 지각, 조택, 혈건, 파업 중의 임금 공제는 가능. 동그라미 3번에 갑을 미리 지불된 것이므로 그 공제는 전액벌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에 근로자는 스스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 권리법이나 사전의 부재소 특약은 무효이다. 퇴직금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하거나 그 전에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가등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공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번에 예외.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1번에 법령에 의한 예외, 갑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국민저축금 등. 동그라미 2번 단체 협약에 의한 예외, 체크오프 조항, 소비조합 구매 대금 및 식대 공제. 반가 3번에 과언 합된 임금 정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일치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항목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다른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4번에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 근로자의 생활 안정. 거래권 원칙,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지급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반거래권 예외, 동그라미 1번 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의 기타에 준하는 것. 동그라미 2번 퇴직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정군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운임수당, 상여금. 5번에 임금 체불의 경우, 반거래권의 임금 체불의 요건은 동그라미 1번에 임금 체불이란 전액 지급의 원칙 또는 정기 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임금 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에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 지급일이 경과된 후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92페이지에 반거래권의 임금 체불의 책임 주체,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 반거래 3번의 책임 조각 사유. 경영자로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대판. 방안 4번에 법정이자분 추가 지급,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사 불벌칙이다. 7번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 이전 5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OX임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OX임을 다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를 1번 상품 교환권과 현금과 같이 유통되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X.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양가를 2번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X.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양가를 3번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 X. 노동조합이 대리 수령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양가를 4번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친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미성년자라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양가로 5번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2년 이하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에 반한다. 근로자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돈으로 안 주고 그렇게 주죠 다. 예. 양가로 6번 임금채권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X.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청구할 수는 없다. 7번에 임금채권의 압류 시에도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X.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8번에 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직접 지급의 원칙과 정기급 지급의 원칙은 단체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9번에 단체협약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양가로 10번에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상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X. 근로자가 상기하는 것은 무방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니까요. 대부분 X네요. 그죠? 11번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X.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공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2번.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X.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3번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X.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4번에 월급제는 매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봉제는 매년 1회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X. 연봉제를 하더라도 정기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의 계산은 연봉으로 하더라도 그 지급은 매달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5번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 3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15번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노무수당 또는 상여금은 정기 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16번에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임금 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는 포기하지 못한다. X.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 청구권을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에도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17번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X.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체불하는 것은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18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자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94페이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51챕터 연봉제와 임금지급의 원칙 1번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무효. 연봉제의 경우에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2번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성격은 부당이득. 반가로 1번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가로 1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OX지문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연봉제란 임금 상출 방식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존속 자체를 정하는 제도이다. X. 연봉제란 임금 산출 방식의 한 형태일 뿐이며 근로관계 존속을 결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양가로 1번에 성과를 중시하는 연봉제 하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무 태도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양가 3번에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차 휴가 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 휴가 제도 취지에 반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4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봉 내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X.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양가로 5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유효하다. X.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사망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양가 요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은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양가 요건에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에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고,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한 견지에 합당하다. 양으로 7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X. 설문은 대부분 전화비치 소수 의견이고요. 다수 의견은 상계를 허용합니다. 2010년 판례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그 노동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임금이니까요. 임금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